네, 올해 상가 공실률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지방 상권은 침체가 심각하다는 기사들이 어, 여러 기사가 오늘 2019년 12월 26일 날짜로 떴습니다. 기사들을 좀 보면은요, 조금 요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상가들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길거리에 그 상가들의 빈 상가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강북에도 뭐 시내 중심가를 위주로 해서 공실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공실이 확대된다는 뜻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달리 별로 어, 어, 그, 뭐 어떻게 해석할 방법은 없습니다.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뜻이고요. 또 상권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뭐 서울에 특히 공실이 없는 곳들은 상권이 아직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실이 없다는 것은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고 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실이 좀 있는 곳들은 그 상권의 권리금들을 많이 받지를 못하고요. 공실이 없는 곳들은 그 상권의 권리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많다는 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점, 두 번째는 그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다는 점, 또 세 번째는 상권의 쇠락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 뭐 두 번째와 비슷하긴 합니다. 약간 좀 살짝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권의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점, 그래서 임대료도 내지 못할 정도로 월세가 비싸다는 점을 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올해 국내 그 상가 공실률이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높아졌다. 그리고 상가 공급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와 지방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자영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배달앱과 온라인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상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 이것은 동아일보의 2019년 10월 26일자의 기사들을 제가 많은 기사들 중에서 이 기사가 조금 명쾌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저 이 기사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2019년 12월 26일, 오늘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의 2019년 하반기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가 공실률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입니다. 11.5%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3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공실률 격차가 뚜렷했다. 여기에서 보면 수도권의 공실률은 9.6%로 평균 11.5%보다 평균을 밑돌았지만 지방 광역시 13.3%, 그 외 지방은 14.6% 등 비수도권 지역의 공실률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사실 지금 경기가 좋진 않지만 지방이 조금 더 크게 좀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지방 중에서는 대기업 등이 최근 공장문을 닫거나 제조업 경기가 휘청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세종이 18.4%,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5곳 중에 한 곳은 상가가 비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5곳 중에 하나가 비어 있다는 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갔을 때 5개 점포 중에 하나가 공실이라는 뜻이니까 좀 심각한 거죠. 그 뒤를 이어서 경북 17.7%, 전북이 17.3%, 울산이 17% 등이 전국 평균 11.5%를 크게 상회했다. 제가 얼마 전에 울산에 현대자동차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자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울산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왜냐면 울산이 일단 큰 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공장들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거에 관련된 그 관련 업체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고 문을 닫은 곳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고용이 이제 사람의 인원이 잘려 나가니까 일단 고용 실업률이 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이건 이제 결국은 소득이 생겨야지 소비가 일어나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울산 전체에 어떤 경제적인 것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상가 공실률에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가 투자 수익률도 수도권이 7.2%였지만 지방광역시는 5.6%에 그쳤고 그 외 지방은 4.3%로 더 낮았다. 진짜 상가 투자 수익률이 수도권이 7.2%예요? 이건 엄청난 건데. 음, 상가 투자 수익률은 지금 5%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7.2%는 어떤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치로 이게 7.2%인지 모르겠는데 상가 투자 수익률이 7.2%라는 거는 꽤 높은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방광역시는 5.6%, 그 외 지방은 4.3%로 낮았다. 전문가들은 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노력마저 부족해서 이 같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몇 해 전부터 지방 상권이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다. 거주 여건이나 교통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이 수도권에만 집중돼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수년간에 걸쳐서 지금 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갑자기 뭐 내년에 정권이 바뀔 때는 아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골마있던 것들이 계속 차츰차츰 이게 좀 쌓이면서 터지는 결과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날 금융안전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전보다 둔화됐지만 여전히 빚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무려 160.3%로 1년 전보다 2.9%포인트 올랐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가계부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되고 있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은 6월 말 기준 77.6%로 지난해 말보다 2.3%포인트 올랐고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이자 보상 배율도 올 상반기 4.4배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실적 악화로 기업들의 신용 등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다. 국내 및 해외 신용평가사가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 비중은 지난해보다 각각 2.1%포인트, 10.6%포인트씩 증가했다. 이게 동아일보의 김재현 기자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어쨌든 뭐 다른 기사들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역사 핵심 뭐냐면 상가 공실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데요. 내년에도 이제 뭐 올해가 사실 한 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에도 상가 공실률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배달 전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에요. 배달 전문점이 생긴다는 뜻은 대로변에 배달 전문점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뒷골목이라든지 후미진 곳, 어떤 상권에 B급지, C급지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하나 2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로변에 있는 상가들의 공실이 발생이 된다는 뜻이고, 이것은 결국은 건물주분들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기 위해서 버텼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면 상가에 공실이 있는데 그 점포가 임대료를 좀 낮춰주게 되면 같은 건물의 다른 층이나 다른 점포의 임차인들이 당연히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버티는데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다. 왜냐면 옆에 건물들이 공실이 계속 생기고 있는 와중에 사실은 공실이 자기만 있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진짜 장님 문고리 잡기식으로 누군가는 월세가 비싸도 들어올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 공실,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거나 아니면 이제 버틸 힘이 없는 임차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보증금을 빼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건물들도 공실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버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임대를 줘야 어 그 건물을 살 때 뭐 대출을 껴 가지고 뭐 이자를 내고 할 텐데, 어쨌든 공실이 하나 특히 1 층에 발생이 되면 엄청난 타격을 건물주에겐 주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건물의 임대료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건물주 간의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위에 쓸 것이다. 결국에는 갑을 관계가 바뀔 가능성이 내년에 굉장히 농후하게 나타납니다. 아무튼 이 공실률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우울한데요. 내년에 빨리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이 공실률이 없어지고 상권의 점포들이 활기차게 돌아가서 소비와 소득과 소비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년에 자영업의 경기도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고 특히 예비 창업자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꼼꼼하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특히나 뭐 프랜차이즈들 이제 미투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지면서 사실은 뭐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되게 힘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꼼꼼히 준비하고 창업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